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마음이 맞아야 살아, 그죠? 근데 이 아담에게 하와가 만들어진 뒤부터 마음이 안 맞아 버렸어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먹지 말라는 이제 선악과 먹고, 그때부터 6,000년 동안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본질은 뭘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될까? 그래서 우리 그래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살아. 그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마음을 좀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아마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궁합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식을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좀 자극적이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 보면 모든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선을 가리켜. 맞아요. 학교 공부도 제일 기본이 도덕이고 가정교육도 도덕이야. 그래도 해결이 나요, 안 나요? 지금까지 해결이 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좀 들어봐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동인이 생기고 서인이 생기고 남인이 생기고 북인이 생겼잖아요. 교회 교파 생기듯이. 그 파들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안동 도산서원 가면 이황이 있어요. 이황.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름은 기대승이고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성리학자인 고봉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황과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인가 하면 26살 차이야. 스승과 제자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1559년부터 13년 동안 이 경상도와 이 전라도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한 것이 있어요. 그 논쟁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사단칠정이라 그래요. 472기 논쟁이라기도 하고. 그 이제 오늘은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이게 칠정이라는 것이 병을 가져온다 그래. 사람의 감정 중에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싫어함, 바람, 욕구지요. 이 7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7가지 감정이라 그래. 그걸 이제 칠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태계 이황이 이제 문인 고봉 기대승과 사이에 일어난 사단 칠정에서 이 사단은 뭔가 하면 4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우리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호지심,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는 게 있어. 사양지심. 이건 뭘까?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뭐 아무거나 주면 예예 받고 참 자기는
안 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뭐 인지단, 의지단, 예지단, 지지단 이래가지고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단이라고 하고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 그래요. 그 네 가지 마음을 이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7가지 마음을 기로 표현해. 그래서 4-7-2기론, 이기, 논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이와 기가 뭐냐? 이 선한 마음 4가지하고 인간의 7가지 이 감정을 가지고 계속 이게 논쟁하는 거. 이걸 조선시대 성리학이라 그랬어요. 성리학.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본성과 감정을 가지고 학문으로 논쟁을 하니까 논쟁이 쉬울까 어려울까? 지금까지도 인간이 안 바뀐 거 보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논쟁을 200년간 하면서 파로 갈라진 것이 동인과 서인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성결을 주장하니까 성결교회, 침례를 주장하면 침례교회 주장하듯이.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걸 교회에서는 품성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이와 기, 이 4가지 인간의 본성과 7가지 감정은 서로가 떠날 수가 없고 서로가 섞일 수 없는 이기불상잡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로가 떠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 자, 그러니 이게 참 몸과 마음은 같이 있으면서도 또 섞일 수도 없고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4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만물의 그 생성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실제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7가지 감정은 만물의 구성 요소다. 자, 이걸 가지고 이게 싸우는 걸 보면은 도대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뭐 말을 해서 이렇게 맞춰보지만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당파를 만들어서 계속 논쟁하고 싸웠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보면 이 4가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정신적, 이성적, 도덕적 판단이고 7가지 감정은 희노애락 욕구라 이거죠. 이 신체적 변화를 동반하는 심리 측면의 감정 혹은 정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제가 하는 이 키라는 것도 키라는 것의 기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경에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존재. 생각으로조차도 나지 않는 존재.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 겉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아이고 그거 해봐야 백발백중 망하지.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한 말. 영국이 대전쟁을 겪으면서 그때 영국의 어떤 처칠 수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때 백성들에게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말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을까?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을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가 있어. 확신이 생겨.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돼서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스트레스가 만병의 뭐라 합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스트레스는 덧나기 쉬운 상처와 같다. 우리 어떤 상처 왜 막 가려워서 또 끌고 나면 또 헐고 또 얼고 오래 가잖아요. 그죠? 이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리처드 칼슨은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신질환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대개는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버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될까? 스트레스가 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서는 스트레스가 안 되겠지, 그죠? 나는 이렇게 봤어요. 야, 이거 내가 4단 7정을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4단 7정을. 이 4가지 좋은 마음은 내게 있고 2가지의 상반된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좋은 마음만 갖게 한다면은 이와 기가 함께 있어도 좋겠다. 나쁜 마음만 없다면은 우리가 행복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게 뭐 나쁜 감정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감정을 갖다가 교란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뇌라는 놈의 두뇌. 뇌가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돈 빌려줄 때 말이죠. 여러분 몸이 빌려주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빌려주면 이익이 될 것 같아 빌려줍니까? 내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을 빌려줘요. 내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빌려줘요. 생각이거든. 사람들이 사기치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두뇌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똑똑한 세상에서 왜 다 아플까? 그러면 지능을 검사해보면
뇌세포를 배양했을 때 인간의 모든 신체를 복제해낼 수 있을까? 못해. 근데 체세포는 하나 복제를 하면 인간 전체를 만들어요. 누가 더 똑똑해요? 체세포가 똑똑해. 이 기로 감지하면 몸은 누구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절대 허용하지를 않아. 그 빌려주고 우리가 욕심이 내는 거는 다 뭐의 생각일까요? 몸의 생각이 아니고 두뇌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 세포가 몸을 지배한다. 세포가 몸을 지배한다. 제가 이거 어떻게 우리 몸이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강건하고 마음도 기쁘고 나쁜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제 파동을 한번 연구해 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자연계와 인간은 연결이 돼 있더라. 이 태양은 흑점 주기가 11년마다 돌아와요. 11년. 근데 이 주기와 이 태양의 흑점 주기는 인체의 원자 운동을 회복시켜줘요. 이거는 도덕성, 정신, 두뇌의 송가체를 활성화시켜줘요. 다른 말이죠. 삐딱삐딱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제자리로 한번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면 18년 11일 주기가 걸려요. 또 우리가 다리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28일, 29일 주기겠죠. 그래서 여성의 생리 주기가 이렇게 맞게 돌아요. 자, 지구의 리듬은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몇 시간이 지나갑니까?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을 때 그걸 우리가 한 달이라 그죠? 그 주기에 맞춰서 인체의 리듬이 작동하는 걸 우리가 대개 바이오 리듬이다 한다. 거기는 남성의 23일 주기, 여성의 28일 주기, 그 다음에 지성의 33일 주기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인간의 몸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우리가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서카디안 리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24시간 중에서도 사람마다 특정한 시간대에 가서 파동이 깨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가 이게 열리면은 백회가 열린다 그죠? 그죠? 회음부하고. 우리가 오장은 독소는 빼주지만 도끼는 못 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도끼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을 타고 들어오는 파시, 또 합금의 메타 물질의 나쁜 파동, 또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또 색을 통해 이제 원자와 유전자의 이제 정보의 회복,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맞췄는데 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만 아까 말한 칠정이야.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희노, 애구, 애오욕,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감정에 의해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싫어함, 욕망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24시간 정확하게 타야 되는 그 리듬이 깨져버리고 한 달 주기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1년 주기의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왜 깨질까를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 뇌의 어떤 뇌와 송가체를 잘라가지고 더 이상 뇌의 나쁜 생각이 몸의 자율신경계에 작동하지 않게 해도 우리 몸을 지배하는 생명 리듬이 주기가 파열음이 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봤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세포 기억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이것을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죠. 우리 몸의 세포가 두뇌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몸의 체세포 하나를 분화시키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고. 엄마들이 아이를 놓고 나면 1년 뒤든 2년 뒤든 아기 놓은 달이 되면 다시 아파요. 왜 아플까? 뭐가 기억할까?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어떤 것에 한번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상황이 왔을 때도 뇌가 단절돼도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장한 분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에 의해서 처음 이제 주장됐어요. 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기증한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을 가지게 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전체 생활 중에서 간이나 심장을 이식받았을 때 신장을 그것을 준 사람의 성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예. 그 사례 몇 개를 보면은 심장 이식 수술 후 알 수 없는 악몽을 꾸게 되었다. 제니퍼가 꾸는 꿈은 살인자에게 살해당하는 꿈이었다. 정신과 치료도 소용없어 제니퍼의 부모는 제니퍼를 경찰에 데려가게 된다. 그리고 꿈속의 살인자의 몽타주를 그려 결국 자신이 이식받은 심장의 주인인 랄프라는 소년의 살해범을 찾게 된다. 그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이식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심장 세포가 자기를 죽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해서 범인을 찾게 했다. 또 한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 후 그림에 대해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전에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었던 윌리엄은 심장 이식 수술 후 창조적인 그림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윌리엄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은 교통사고로 숨진 케이스 네빌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24세의 젊은 아마추어 화가였다. 이건 뉴욕 포스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쉐릴 존슨이라는 37세 된 사람은 신장 이식 후 독서 스타일이 변화했다. 평소 연예인이나 가십거리 관련 잡지만 좋아하던 쉐릴은 신장 이식 후 도스토옙스키와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즐겨 읽게 되었다. 이 데일리 메일에서 발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매감한 테리 코들의 심장을 이식받게 된다. 시한부 삶을 살던 소니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13년 후 소니는 돌연 자살을 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살한 방법이 테리 코들과 동일한 방법이었다. 이것도 데일리 메일 UK 중에서 이제 발췌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세포를 가지고 똑같은 생명체를 복제한다면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이 마지막에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을 때 이식받은 사람도 그 전의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7가지 감정 중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공포를 가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뇌에만 메모리되어 있을까? 세포에도 메모리되어 있을까요? 세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지워줘야 되겠죠.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도말이라는 용어예요. 이제까지 200년 동안 뭐 성약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싸우던 그 전에 맹자가 말했던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한다는 것은 이것을 성공한 예가 인류 역사에서 있었는 겁니까? 없었는 겁니까? 없었어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인간의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깨버리고 한 달 주기의 바이오 리듬도 깨버리니까 인체가 어떻게 돼요? 병들고 다 죽게 됐어. 생로사가 아니고 생로병사. 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한번 밝혀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용 안 하지만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 그거 딱 보면 그 카세트 테이프의 테이프는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다가 녹슨 쇳가루 붙여놨어. 뭐 산화철이든 크롬이든. 결국은 이것은 테이프로 된 자석이에요. 테이프 자석. 왜? 쇳가루가 자석을 한번 붙였다 놓으면 무슨 성질을 가져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니까.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는데 큰 자석 하나의 N극과 S극을 깨놓으면 절대 제자리에 안 붙어. 그죠? 반발해.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아주 미세한 분말의 철가루를 갖다가 자력을 넣어서 테이프에 붙여놓으면은 얘들이 극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카드 가져 다니잖아요. 그죠? 자기 테이프 붙어 있잖아요. 그 자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정보가 다 소멸돼 버려요. 그 테이프에다가 이 음성을 갖다 자기력으로 전사를 하면 N극과 S극이 들어오는 그 파동에 의해 가지고 배열이 되면서 기억세포가 돼요. 기억세포가.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게 해. 근데 다시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뭘 작용하는지 아세요? 테이프에다 자석을 갖다 딱 대주면 그 밑을 지나가는 테이프는 어떻게 될까?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워져 버려. 카세트 테이프 많이 해봤죠? 옛날에 녹음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자,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기 테이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프리츠 플로이머라는 독일 사람인데 1928년에 자기 테이프를 발명해 가지고 이 자기 테이프 기술을 바탕으로 AG사는 1935년 최초로 테이프 녹음기가 이제 제작이 되며 우리 시대에 뭐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아무리 안 가지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보니까 TMS 치료라는 게 있어요. TMS. 이거는 뭔가 하면 전자기 코일을 머리 표면의 특정 부위에 놓고 이 자기장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두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든 억제시키든 이게 자극하면 뇌의 세타파가 증폭되면서 기억력이 증진되기도 하고요. 또 뇌의 나쁜 기억을 지우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TMS 치료. 이걸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우울증, 불안, 강박증, 두통, 행동장애, 불면, 만성두통, 환청, 귀에 소리 나는 이명, 양극성 장애 우울증인 조울증, 난치성 정신분열증, 주의력 결핍, 아이들이 막 산만한 거. 이런데 이 머리에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약물처럼 부작용도 없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우리 몸을 뭘 먹어서가 아니고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특정 부위에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조울증도 치료가 되고 애들이 산만한 것도 없어져버리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뇌신경장애에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우울증을 일으키고 불안, 강박증을 일으키는 그 파형을 카세트 테이프에서 지우듯이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기는 지구 전체에 이렇게 라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지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핵 물질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TMS 기계를 활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석을 놓아서 방향을 가리키는 곳은 어디든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것은
진북과 진남이 있어요. 자기장이 아닌 지구를 세웠을 때 정확한 중심의 북쪽과 남쪽이 있고, 자기장이 걸려있는 자북과 자남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구 자기장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을 갖다가 이 기와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연동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프로그램을 걸어봤더니 사람의 생각 속에 나쁜 기억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지워지더라. 지워지니까 몸 안에 있는 24시간 주기에 뭐가 작동이 돼요? 서커디안 리듬과 또 1년 3달 주기의 바이오 리듬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부수적인 것들이 연결되어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또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정상적인 리듬의 주파수를 가지고 작동이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 내 몸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리듬을 타고 작동이 된다면 그 정보를 받은 3D 프린터기인 육체는 인체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창조할까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몸이라는 3D 프린터기가 고장 났으니까 멀쩡한 고치려 그러지 말고 거기에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를 회복시켜 주니까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이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딱 셋업을 해놓고 작동시킬 때 생활 속에서 계속 이런 파동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죠? 어떤 파동이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올까 찾아봤더니만 딱 두 개예요. 인간의 몸의 파동을 깨는 것이 특히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 세상의 유행가 중에서 칠음계, 파하고 시음, 헤르츠로는 파는 43.65Hz, 시는 61.735Hz. 이 반음이 들어와서 인체의 모든 생명주기 리듬을 갖다가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음계를 제거한 우리가 이제 블루노트 음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언어에서도 기역, 니은, 시옷이 들어가지 않은 글자에서는 이 파시 음량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니까, 결국은 뭐를 느끼게 됐느냐. 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기라는 거는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하루의 생리적 리듬, 또 한 달의 생리적 리듬을 정상으로 잡아주는
작동을 하는 것이 기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리듬을 깨는 것을 해소시켜 줬더니만 정상으로 돌아가더라. 거기에서 우리의 나쁜 감정들이 실려있는 파형을 우리 세포 내에서 제거해주고, 그런 파형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거해줄 때 이것이 달라지더라.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난다든지 말이 안 나와버린다든지. 왜요? 뭐가 지워졌으니까?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연해가지고 이제 어제도 우리가 다 이게 샘플링으로 성공하는 걸 우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여러분들이 먹는 볶음곡식이나 떡에다 넣어가지고 하루 한두 번 먹으면 24시간 그 파형을 지속하도록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곡기라 그러는 겁니다. 곡식을 통해서 뭐를 먹는 거예요? 내 몸의 생명 리듬, 이걸 우리가 현대 말로 하면 생체 시계 리듬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생체 시계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1초도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생체 시계 리듬, 기, 다시 말해서 바이오리듬과 서크디안 리듬을, 파형을 우리가 먹는 곡식, 떡, 옷,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발지역, 우리 수신기를 찼을 때는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단순히 건강에 좋아서 볶은 곡식을 먹고 떡을 먹고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여기서 만드는 것은 그 파동을 전사해서 이것을 최소한 하루 한 번이라도 먹는 사람에게 그 기능이 작동되게.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니까. 성경에도 보면 살리는 것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인류가 그토록 오래 찾고 찾았던, 모든 세상이 찾았던 품성 변화의 완성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나는 인간은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계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이라든지 현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가지고 살펴볼 때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인체에 적용했을 때 정말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몸의 거는 제거했으면 좋지만 새로 들어오는 거는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판매하는 이제 수신기, 목걸이, 발찌, 이것은 더 이상 이런 파형들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딱 잡아주고 내 몸에 4단 7정을 온전하게 해서 내 몸의 생명주기 리듬이 정상 작동되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홍영선 생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거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